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지금부터 우리는 국립광주박물관 문화재들을 만나볼 건데요. 동서남북 놀이에 맞춰서 총 8개의 문화재들이 있답니다. 어떤 문화재들이 있을까 궁금하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친구들, 동서남북 활동지 받으셨나요? 친구들 앞에 있는 이 동서남북 활동지에는 크게 2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활동지 동쪽과 서쪽에는 2000년 전 사람들의 생활도구 이야기가, 남쪽과 북쪽에는 700년 만에 만나게 된 신안선 이야기가 담겨 있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들려주는 2가지 이야기를 잘 듣고 활동지의 빈칸을 채워보아요. 문화재 이름이 모두 채워진 활동지는 예쁘게 동서남북 종이접기를 하고 친구들과 동서남북 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출발! 하늘 높은 곳에서 찍은 항공사진이에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첫 번째 이야기의 장소, 광주광역시 신창동이랍니다. 사진에서 확인되듯 아주 넓은 지역의 유적이지요. 1960년 옹관묘 조각을 발견하며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옹관묘는 커다란 항아리 2개에 시신을 넣는 관으로 초기 철기시대의 것이에요. 신창동은 초기 철기시대의 문화재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물건들이 발견된 곳이랍니다. 신창동 첫 번째 문화재, 여러 개의 호미페인 나무판과 가느다랗고 긴 나무 막대예요. 무엇일까요? 이것은 회전할 때 생기는 마찰열로 불씨를 만드는 것으로 이름은 발화대와 발화막대랍니다. 발화막대, 동쪽 첫 번째 빈칸에 적어보세요. 다 적었나요? 이번엔 우리 몸으로 마찰열을 만들어 볼까요? 손바닥을 맞대고 사사삭 비벼보세요. 손바닥 안쪽이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지나요? 이게 바로 마찰로 생긴 열, 마찰열이랍니다. 2000년 전 신창동 사람들은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발화대에 약간의 홈을 만들고 그 홈에 발화막대를 끼우고 문질렀죠. 마찰열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씨가 생기면 후후 불어 커다란 불을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불로 보금자리도 따뜻하게 데우고 흙으로 만든 그릇을 부어 단단한 토기도 만들고 고기나 음식도 익혀 먹었답니다. 음식을 익혀 먹게 되면서 사람들은 병에 쉽게 걸리지 않아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눈썹 모양의 기다란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디라고 해요. 바디는 옷감과 같은 천, 직물을 짜는 도구 중 하나랍니다. 천을 확대해보면 세로줄 날실과 가로줄 시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촘촘하게 짜이지 않으면 얼기설기 구멍이 뚫려 있게 돼요. 이때 바디로 툭툭 쳐서 직물을 더욱 촘촘하고 튼튼하게 만든답니다. 바디 외에도 직물을 짜거나 수선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많이 발견되었어요. 동물의 뼈를 가늘게 잘라 구멍을 내어 만든 뼈바늘, 빙그르르 회전력으로 실을 뽑는 가락바퀴, 실을 감을 때 사용하는 실감개가 발견되었답니다. 문화재의 이름을 확인하고 활동지에 빈칸 채워주세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것은 천조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재질은 비단이랍니다. 악기 소리 들리나요? 이번에 만나볼 문화재는 활동지 서쪽에 있는 신창동에서 발견된 악기예요. 발견 당시의 모습은 이렇게 반쪽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원래의 형태로 복원해보면 이렇게 위아래 구멍에 줄을 달아 띵띵띵 소리를 내는 현악기예요. 이름은 슬, 10개의 줄로 소리를 내는 악기지요. 슬은 농사를 짓고 사는 신창동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의례 때 연주한 악기 중 하나랍니다. 현악기 슬 이외에 신창동 악기를 살펴볼까요? 바닥면이 좁고 아가리가 넓은 이것은 바로 북이에요. 친구들의 활동지의 빈칸에 북이라고 적어주세요. 자세히 보면 넓은 아가리에 4.5에서 6cm 간격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가죽이나 천을 덮고 꿰기 위한 구멍이랍니다. 이 북은 울림이 좋은 버드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버드나무는 두드릴 때 안정된 음을 전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현재까지도 북이나 장구를 만들 때 사용된답니다. 오른쪽에 토돌토돌 톱니가 있는 막대는 차르악기. 마찰봉과 함께 양손에 들고 서로 문질러 소리를 내는 악기랍니다. 홈의 크기와 간격, 마찰 속도, 마찰봉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음을 낼 수 있어요. 이야, 신창동은 풍족한 곡식 재배지인가 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벼가 발견되었어요. 여기 보이는 것은 벼가 꾹 눌린 벼 압착층으로 최대 두께 1.5m, 압착전 총량은 무려 500톤이랍니다. 5톤 트럭으로 100대에 달하는 엄청난 양으로 동북아시아 최대의 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신창동에서 발견된 식기류입니다. 다양한 크기, 다양한 모양의 토기도 있고 나무로 만든 주걱과 국자, 흙으로 만든 국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구멍난 토기는 뭘까요? 확대해서 봅시다. 아랫면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네요. 무슨 용도일까요? 화분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화분이 아니에요. 식기류. 음식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바로 시루. 시루는 다른 토기 위에 올려서 사용하는데 아래 토기에 물을 넣어 끓이고 물이 끓으면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음식을 익히는 것이랍니다. 신창동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조리법으로 음식을 해 먹었어요. 지금까지 신창동 문화재들을 통해 2000년 전 사람들의 생활을 들여다보았어요. 동쪽과 서쪽, 빈칸 잘 채워졌나요? 이번엔 남쪽과 북쪽, 신안해저 문화재 이야기 만나봅시다. 1975년 신안 증도의 한 어부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물고기를 잡던 어부의 그물에 도자기가 걸려 올라왔어요. 바닷속에서 이런 도자기가 올라오다니 진귀한 일이군. 바다에서 도자기를 건져 올린 어부는 동생에게 보여주었답니다. 형, 이 도자기들을 신안군청에 알리는 게 어떨까? 동생은 이듬해인 1976년 신안군청에 형이 낚아올린 도자기들을 신고하였어요. 조사해보니 이럴 수가! 어부가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은 중국의 도자기예요. 그것도 700년 전의 중국 도자기. 이 도자기의 이름은 청자모란무늬 꽃병. 중국 원나라 때 저장성에 있는 용천녀라는 가마에서 만들어진 도자기랍니다. 몸통에는 꽃 중의 왕, 교기와 행복, 사랑을 의미하는 모란꽃이 새겨져 있지요. 중국의 도자기가 한국 바다 깊은 곳에 있다니 바닷속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신안 앞바다 속을 조사해 봅시다. 조사는 1976년부터 1984년까지 9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바다 깊숙한 곳에서 무엇이 발견되었을까요? 바로 배였답니다. 배 안에는 무역품들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발견된 문화재만도 2만 4천여 점에 이른답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되어 이름 붙여진 신안선. 신안선은 1323년 중국에서 일본으로 무역품을 싣고 가던 중 사고가 나서 그만 신안 앞바다 깊숙이 700년이나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배와 물건들이 발견된 것뿐인데 어떻게 이 배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무역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신안선에서 발견된 이 문화재의 덕분이에요. 여러분 활동지에도 있죠? 빈칸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 문화재의 이름은 목간. 목간은 문서나 편지 등 글을 적은 나무 조각인데요. 신안선의 목간들은 출발지와 목적지, 물건을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물건의 항목과 수량들이 적혀 있었어요. 목간들을 통해 신안선에 실려 있는 물건들이 무역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목간에는 지치 3년이라는 글이 적혀 있는데요. 지치 3년은 풀이에 보면
1323년을 뜻한답니다. 배로 무역품을 실어 나르던 1323년. 무역품을 실어 나르며 오랜 항해라는 뱃사람들은 배에서 음식도 해먹고 놀이도 하며 지냈어요. 야채나 고기를 볶아 먹을 수 있는 웍과 냄비, 삶은 국수를 건질 때 사용한 건지개, 깔때기와 주전자가 발견되었답니다. 또 일본인의 남학신, 주칠한 발, 간식으로 먹었던 열매의 씨앗, 무사히 도착하기를 기도한 승려들의 보살 등 다양한 물건들로 신안선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러 가지 놀이도 했는데 신안선에서는 주사위, 알록달록 예쁜 색의 바둑알, 일본식 장기말이 발견되었어요. 일본식 장기말인 쇼기는 한국이나 중국의 장기처럼 격자의 선을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체스처럼 칸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둬요. 일본인 선원이 항해 중 오락을 위해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신안선에서 고려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어요. 대접, 베개, 매병, 뚜껑, 연적, 찬받침 이렇게 고려청자 7점이 발견되었답니다. 활동지 빈칸에 고, 려, 청, 자 적어주세요. 고려청자는 중국의 청자와는 또 다른 아름다운 피색을 보여주어 당시 중국인들은 고려의 고려청자를 천하제일이라 꼽았답니다. 또 고려에서 유행한 숟가락도 발견되었어요. 숟가락 면이 가늘고 손잡이 끝이 제비꼬리처럼 두 갈래로 나누어진 것이 특징이랍니다. 고려청자와 청동숟가락이 중국 무역선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려인이 이 배에 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활동지에 나오는 신창동과 신안해저문화재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활동지의 빈칸이 모두 채워졌나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래요. 영상을 보며 마음에 드는 문화재나 기억에 남는 내용을 활동지의 오른쪽 공간에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서남북 종이접기를 함께하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동서남북 놀이를 하면서 신창동과 신안해저문화재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 보세요. 지금부터 동서남북 종이접기를 시작해 볼까요? 고고! 동서남북 종이 오른쪽 절취선을 접었다 편 후 예쁘게 뜯어주세요. 활동지 뒷면 점선에 맞춰 접었다 펴주세요. 가운데 점을 향해 활동지 앞면이 보이도록 4면 모두 접어주세요. 활동지 앞면으로 뒤집은 후 점선에 맞춰 4면을 모두 접어주세요. 다 접은 후에는 더하기 방향으로 접었다 펴주세요.
뒤집은 다음 각 모서리에 주머니를 열어주면 동서남북 완성! 양손 엄지와 검지를 끼워서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동서남북 놀이를 해보아요. 먼저 원하는 방향과 숫자를 외쳐요. 숫자만큼 오므렸다 펴고 해당 공간 질문에 답하며 문화재와 친해져요. 오늘 활동 재미있었나요? 그럼 안녕!